1993년 가봅시다. 할게요.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이게 뭐야? PCR을 개별한 멀리세에게 수여된다. 이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1993년에 상 받은 아저씨.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CR의 정의는 뭐예요? DNA가 있으면 증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PCR이에요. 그죠? 자, 이 PCR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1, 2, 3, 4 그냥 간단하게만 매겨두자. 자, 주형 DNA라는 건 뭐냐면요. 시료, 어떤 우리가 검사하고 싶은 거기로부터 추출해요. 그래서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여기서요, 이제 빼냅니다. 거기서 빼낸 이중가닥 DNA예요. 됐어요? 그 얘를 가지고 DNA를 증폭할 거야. 얘가 바로 뭐다? 1번이다. 문제 없죠? 그리고 얘가 지금 주형 DNA였지? 빼낸 거. 됐죠? 여기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얘를 다 증폭할 필요 없어. 이 중에서 우리가 궁금한 부위는 따로 있어. 요 부위야. 아, 선생님 이거 옛날에 수업했던 기억이 솔솔 나는데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지? 한번 들은 적 있지? 근데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렸는데 얘를 증폭할 거야. 근데 너네가 뭐 1년 전일 수도 있고 2년 전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요 친구를 뭐라 부른다고? 우리가 증폭시키고 싶은 부위. 얘를 표적 DNA. 지금 못 따라하고 있으면 말해라. 얘가 표적 DNA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야. 2번. 아직 1번이야. 표적 DNA 2번 아니었어. 자, 2번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 그러니까 봐봐. 표적 DNA를 또 확대할 거야. 얘를 또 확대해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뭐. 됐어요? 이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이야. 그러니까 얘 전체는 또 아니야. 얘 일부분과, 이거 아주 또 오랜만에 그림놀이 하네. 얘랑 일부예요.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한 가닥이야. 아니야. 다시 하얀색으로 그릴게. 이거는 또 헷갈린다. 동일한 모양으로. 아씨, 뭐야, 연가시도 아니고. 개떡 같은데? 이런 것도 못 참지.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이해하니까. 얘를 그래서 이렇게 막 따놔가지고 뭐 이렇게 따놓은 거예요. 됐어요? 됐죠? 얘가 바로 뭐다?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 단일 가닥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두 줄 아니잖아. 한 줄이잖아. 됐죠?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그러니까 두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표적 DNA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 DNA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작과 끝 부분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 부분에 하나씩. 어떻게 결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2번이 착착 붙어요. 됐어요? 어떻게 붙는지 모르니까 안 그린 거야. 함부로 그렸다가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들아, 확실하지 않은 거는 웬만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DNA 중합효소. 이제 3번이에요. 3번. DNA 중합효소는요, 이 DNA를 이제 복제시킵니다. 자, 3번이 얘네를 이제 복제시킬 거예요. 지금 위아래 착착 붙은 것까지 됐지? 이제 복제를 해볼게요.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킨대요. 뉴클레오타이드가 4번인가요? 4종 뉴클레오타이드였죠, 4번이. 맞아요? 그래서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할 때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가지고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일 가닥 DNA. 지금 봐봐. 얘는 지금 단일 가닥이 아니었죠? 단일 가닥 아니지? 얘.
잠깐만. 이렇게 봐야지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렇게 떼냈죠? 아니, 떼는 게 아니고 이 2번이 뭐였어? 2번이. 얘들아. 어? 2번이 뭐였어? 프라이머였죠. 프라이머는 여기에 복제해가지고 위아래 착착착 붙였죠. 됐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단일가닥 DNA의 각 염기선, 그래서 대응한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가지고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복제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얘랑 같은 애들을 위아래로 착착 붙이고 이 상태에서 얘를 촥촥촥촥촥. 이 핑크색 부분이 우리가 복제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칠게요. 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자,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차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거야. 아니면 수정하자.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가지고 이중가닥의 DNA를 두 개의 반응. 이거 이제 알려주잖아. 이럴 줄 알았어, 이놈 새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의 DNA 있죠, 얘를 일단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응?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해가지고 얘랑 얘로 쪼개요. 됐죠? 얘로 쪼개요. 그 다음 이후 각각의 단일가닥 DNA 프라이머가 결합해. 프라이머 이거 봐, 이거 설명하잖아. 이럴 줄 알았어. 2번 착착 붙어야 되죠. 위아래 붙기로 했잖아. 어? 이게 위아래로 붙어야 될 거 아니야. DNA의 프라이머가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복제돼요. 그래서 자, 그랬을 때 DNA 중합효소는 뭐였어? 복제시키는 친구였죠. 위에 살짝만 더 올라가 볼게. 얘들아, 조금만 올라가면 뭐라고 써있어? 아까 DNA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가 DNA를 복제하는데 어떻게 한대? 단일가닥 DNA, 얘네 단일가닥 DNA 떼냈잖아.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 여기도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가지고 생성하는데 어떻게는 몰라. 어쨌든 얘네를 이렇게 척척척척 중합효소가 이렇게 척척척척. 오케이? 이 얘기 아니냐? 그렇게 한대요. 이 두 개의 잠깐만, 너무 많이 내렸다. 복제돼가지고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 얘네를 복제할 때 얘랑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자 봐봐, 결합해서 복제되죠. 그래서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기는 거예요. 복제되니까 봐, 결국에는 이게 두 쌍이 되는 거잖아. 맨 처음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복제가 돼버리니까 얘네가 두 개 합하면은 결국에는 두 쌍인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의 한 사이클을 이루.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랑 세트였죠. 근데 얘랑 얘도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쌍이 돼버렸죠. 걔네들끼리 또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무수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래서 그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하겠죠. 당연하지. 왜냐면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과정이야 똑같아. 이거 좀 더 확장하면 이런 거 이쪽에도 만든 거야, 이거. 이해 갔어? 그랬을 때 얘네가 있어. 떼냈어. 두 개 빵빵 복제해. 그럼 지들끼리 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걔네 또 떼내. 빵빵. 그러니까 2의 n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니? 얘들아? 왜냐면 복제된 게 또 복제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사이클마다 양이 2배씩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이미 충분히 많아졌어, DNA가. 그 다음 PCR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DNA 양이 겁내 조금해. 걔를 그냥 극대화 시켜가지고 검사할 수 있다는, 그게 PCR의 원리인 거예요. 됐어요? 전통적인 PCR은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가지고 발색을 통해서 DNA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시료가 있어. 우리 다시 정리해볼게. 시료가 있어. 그리고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하자. 자, 올라가서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어떤 걸 확인하냐면은 복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 복제라는 거는 어디서 나와요? DNA 복제 여기서 나왔고, 이 위에서는 자, 각각 결합한 다음에 복제한다 라고만 써있죠. 그랬을 때 복제한다 그러니까 복사 이런 표현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염기를 뭐 한다 그러지? 그 연사, 전사라는 표현도 아니고 복제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얘랑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제한 거니까. 그랬을 때 따지고 보면은 얘네끼리 다시 엉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 하얀 것끼리 이렇게 다시. 또 핑크끼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복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확실히 내가 단언할 수 없지만, 복제니까 똑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고, 정리해보자면 시료가 있어. 우리가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 이 안에서 특정 DNA가 있는지가 궁금해. 있는지보다도 특정 DNA의 생김새가 궁금해. 생김새나 이 DNA가 어떤 N지를 확인해야 돼. PCR. 그랬을 때 이 시료에서 그 우리가 궁금한 새끼를 빼. 그 다음에 궁금한 새끼 중에서 정말 궁금한 새끼를 확대해.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생긴 프라이머 가지고 위아래 딱 잡아. 그 다음에 중화표소 가지고 복사를 빵빵 때려. 그리고 이게 한 사이클 돌 때마다 2배 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새끼가 개 많아져. 근데 우리가 궁금한 새끼가 개 많아졌는지 어떻게 확인해? 여기다가 계속 복제를 시켰으니까 그 궁금한 새끼들이 겁나 많아졌게 돼. 처음에는 한 가닥이었을 텐데 형광물질을 떨어뜨려. 얘네 우리가 궁금한 애들만 색칠되는. 그러면은 겁나 밝겠지. 색칠이 잘 되겠지. 그러면 복제 잘 됐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질문 없죠? 됐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 PCR 과정은 우선 뭐야 이거 내려갈게.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자,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실시간 PCR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PCR과 동일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기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늘어내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이클 돌 때마다 확인, 한 사이클 돌면 확인. 그러면은 2배 간격으로 커지는 게 정상적이겠지? 이해가? 사이클 돌 때마다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이를 위해서 실시간 PCR에서는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해. 왜냐면은 계속 발색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 물질이 필요해. 마지막에만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는 형광 물질이었잖아, 단순히.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발색 물질이 필요해.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시 탐침이라는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첫 번째 케이스죠. 얘는 이중가닥 DNA 결합해가지고 발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 이중가닥 DNA 있죠. 얘한테 직접 착 붙어가지고 빛을 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새로 생성된 친구한테 결합해서 발색하니까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중인 애들한테 붙어서 빛이 난다고.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전 사이클 때 봤는데 한 두 놈이 밝아. 근데 다음에 봤는데 개 밝아. 왜 새로 생긴 애들한테 또 붙어서 빛을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하 증폭되네. 근데 문제는 뭐야? 다만 얘는 모든 이중 가닥에 붙을 수 있어. 그래서 두 개의 프라이머 지금 지들 일 안 하고 지들끼리 붙어먹는 경우도 생긴다고.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 DNA 가닥이니까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이 친구는 그냥 정상적인 놈은 아니야. 그냥 이 합체야 그냥 지들끼리 합체한 거야. 그러면은 프라이머의 색깔까지 칠해버린다고. 그럼 정확히 어떤 게 프라이머고 뭐가 뭔지 알아볼라. 그런 이제 미스테이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형광 표식 탐침이죠. 얘는 형광물질 그리고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의 단편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형광 표식 탐침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됐죠? 근데 이 친구에는 형광물질도 있고 그 형광물질을 참게 하는 애도 있어. 그럼 평소에는 참게 했기 때문에 형광빛이 안 나? 안 난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 위아래 처음과 끝 부위는 아니겠죠? 그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랑 붙은 일은 없겠죠? 그래서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이 됩니다. 왜? 단일가닥 왜 언제 됐어? 열가해가지고 두 개 떨어졌잖아. 그 단일가닥이 되면은 단일가닥으로 되면은 형광불시 탐침은 그 표적 DNA에 결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 이 과정에서 뭐 있었어? 빼내가지고 열로 떨어뜨리죠. 됐어? 열로 떨어뜨렸을 때 중화표소 때문에 얘네가 복제돼야 되죠. 복제되기 전에 이놈 시키가 먼저 가요. 이렇게 슉 붙어버린다고. 됐어? 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붙으면요 이 DNA 중화표소 때문에 얘 핑크색 생기죠. 졸립다 저거. 눈 크게 안 떠? 거의 다 있는데
얘네 핑크색 생겨야 되잖아. 복제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파란 애 붙어 있잖아. 너네 셋이 엉킬 거야? 너네 여자친구 2명 사귈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얘네가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착착착 붙어 있잖아, 이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꺼져, 이씨! 하고 얘가 잘린다고. 그러면서 표적 DNA와 이 탐침이라는 친구가 결합이 탁 끊어지고 분해가 됩니다. 근데 분해되는 순간에 이제 뭐 말인지 알겠어? 봐. 얘가 한 가닥이야. 한 가닥이야. 얘 그러면 좀 이따가 뭐 해야 돼? 이렇게 복제돼야 돼, 뿅. 근데 얘가 한 가닥으로 떨어져 나왔지, 지금. 그 순간에 아싸! 하고 얘가 붙은 거야. 근데 얘 만들어야 되잖아. 얘 복제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만드는 순간에 얘는 떨어져 나와요. 근데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색을 억제하던 놈 있지. 얘는 없어지고 얘가 빛이 나겠지. 그래서 복제됐네. 검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형광표시 탐침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이 있어. 근데 비싸대요. 딱 봐도 복잡하잖아. 그냥 야 위에는 얼마나 쉬워. 특정 애들한테만 색칠할 수 있는 어떤 그냥 염료야. 근데 얘는 뭐야? 팍팍 아주 그냥 누구한테 붙어야 되고 떨어지는 순간 터져야 되고 미쳤지? 그러니까 비싸겠죠. 끝. 아주 어렵진 않아요. 됐습니까? 좋아요. 흐름 타서 하나 가볼까? 현대시 가볼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아직 안 끝났어. 뭐야? 끝이 아니야? 이런 젠장. 옆에 뭐 쉬운 거 아니겠어? 제발. 에라이씨. 에라이씨. 아 짜증나. 자 이거 맞지? 자 실시간 PCR. 근데 왜 실시간 PCR로 왔지? 뭐지? 아까 실시간 PCR. 아직도 얘기가 끝났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실시간 PCR. 그래. 깜짝이야. 내 이해를 잘못했어요. 실시간 PCR 맞죠? 지금 실시간 PCR 얘기하고 있었잖아?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 얼마나 선명한가? 얘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그림, 그러니까 이 발색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특정한 이만큼의 양에서 색칠이 된 애들만 보일 거야, 우리 눈에는. 이해 갔어, 얘들아? 색칠이 된 애들만 보인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확대했는데 너네 DNA 이렇게 본 적 있니? 이렇다고. 아니, 이거 다 합쳐야 이렇다고. 그렇지 않겠냐? 좀 많이 쳐줄게. 요래.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색칠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냥 밝게 보인다 뿐이야. 색칠이 덜 되어 있으면 어둡게 보인다 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색칠이 많이 되면 밝게 보여.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유의미한 결과값을 내려면은 빛이 나야지 될 거 아니야. 빛이 나야 복제가 잘 됐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색깔이 많이 칠해졌다라는 건 뭘 뜻해? 복제가 충분히 되었다라는 걸 뜻하지. 그러면은 특정한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한다는 다른 말로 뭐야? 복제가 잘 되었다. 일을 잘했네. 그 필요한 사이클, 한 번 사이클 돌 때마다 몇 배가 돼? 한 번 사이클 돌 때마다 몇 배가 된다 했어 아까? 2배가 돼. 그치? 2n제곱 2배가 된다 했잖아. 근데 그거는 초기양에 따라 달라지지. 당연한 거야. 자, 1시간마다 2배가 되는 빵이 있어. 창현이는 그 빵을 2개 갖고 있어. 성현이는 그 빵을 8개 갖고 있어. 4개라고 하자. 그랬을 때 1시간 뒤에 창현이는 빵이 몇 개가 돼? 성현이는 8개. 2시간 뒤에는 성현이는? 창현이는? 차이가 점점 벌어지죠. 처음에 차이는 2개 차이였죠. 그 다음에는 4개 차이가 되죠. 그 다음에 수학 시간이야 뭐야? 8개 차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초기 양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다고. 되죠? 그래서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할 수 있대요. 그래서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는데, 그래서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사료의 C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PCR이라는 게, 얘들아 PCR이 뭐니? 코로나 검사 PCR 이런 거 알지? 그 PCR인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가 몸에 갖고 있는 이 표적 DNA에 초기량이 많다라는 거는 뭐를 뜻해? 그 질병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뜻하는 거라고 나는 판단이 된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색깔까지 도달하는 이 CT 값이 어느 정도야. 얘를 어떤 수치야.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너네들의 DNA를 따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CT 값에 도달하는데 얘보다 그 CT 값이 그러니까 특정 그 정도 발색 정도에 도달하는데 이 CT 값이 훨씬 더 오래 걸려. 그렇다는 거는 그 DNA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지. 그러면은 안전. 근데 훨씬 빨리 도달했어. 그럼 코로나 걸렸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예측해보는 거야. 선생님 그냥 맞는 말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DNA를 너네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색깔은 이 발색도가 상징하는 거는 특정 영역만큼의 복제가 됐다. 근데 복제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놓으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일반적인 DNA보다 빠르냐 느리냐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초기량이 많아야 빨리 밝아지겠지, 발색도가. 초기량이 적으면은 느리게 밝아지겠지. 그렇다. 그래서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이럴 때 이렇게 PCR 써가지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잡았다 이놈 새끼 이렇게 한다고. 됐나요? 질문?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